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인터넷 선거보도상 시상식과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도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공모에는 유권자 추천 등을 받아 31개의 언론사가 참여했으며 4개사의 기획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반 부문 대상은 두 형제의 훌라후프 기표도장의 이강래 씨가, 언론 부문 대상은 미래를 위해 읽다의 중부매일 김명년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11월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논제를 공표했습니다. 대학생부 예선 논제는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가, 본선 논제는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가 선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7월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 전국 고등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17기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다양한 특강과 선거보드 게임, 토론 등으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상은 공직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유권자의 선거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언론사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지난 20일 제5회 인터넷 선거보도상 시상식과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도평가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인터넷 선거보도상 시상식과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도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상은 공직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보를 올바르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유권자의 선거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언론사에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시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공모에는 유권자 추천 등을 받아 31개의 언론사가 참여했으며 4개사의 기획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작은 대상의 중부일보 1건, 전국 부문의 KBS, 시사인 2건, 독립형 부문의 더스코프 1건입니다. 이준흥 심사위원장은 정책에 대한 보도가 적었던 이번 선거에서 지역 핵심 의제를 지역민과 전체의 입장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기획 보도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줬으며, 국민들에게 중요한 생활 밀착형 이슈들을 유권자 입장에서 상향식 방식으로 문제 제기한 점도 참신했다며 심사평을 밝혔습니다. 받은 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 선거보도에 더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선거보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편 시상식 이후 이어진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도 평가 세미나에서는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보도의 중요성과 좋은 정책보도를 저해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대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공모전에 당선된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는데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참여, 공정, 화합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거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부문, 현직 사진 기자가 참여하는 언론 부문, 우리 동네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별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공모 기간 동안 총 1,555편이 출품되었으며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일반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언론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과 입선 20명, 특별상 20명 등 총 54명을 선정했습니다. 일반 부문 대상은 두 형제의 훌라후프 기표도장의 이강래 씨가 수상했으며 언론 부문 대상은 미래를 위해 읽다의 중부매일 김명년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선거 사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거의 중요성 및 관심을
갖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진을 출모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대상을 타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도를 하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표창과 함께 대상 각 500만 원, 최우수상 각 200만 원, 우수상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 공모전에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선거와 선거사진 공모전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수상작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11월에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와 관련해 예선과 본선 논제를 공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지난 19일, 오는 11월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논제를 공표했습니다. 대학생부 예선 논제는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가, 본선 논제는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가 선정됐고, 고등학생부 예선 논제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가, 본선 논제는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가 선정됐습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대학생부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일괄 모집 선발한 국내 대학 재학생 64개 팀이 참가하며,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 토론위원회에서 선발한 32개 팀이 참가합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대상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대학생부 300만 원, 고등학생부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지도자 열린 캠프가 매년 열리는데 올해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열립니다.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오는 7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전국의 고등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17기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를 운영합니다.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지도자인 고등학생이 정책 제안과 발표,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유권자로서의 주권의식과 민주적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17기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전국의 고등학교 10명을 대상으로 선거연수원에서 1박 2일 합숙으로 진행되는데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단체복 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강의와 참여 활동으로 진행되는 제17기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는 유권자의 슬기로운 생활을 주제로 선거제도 특강, 선거 보드게임 체험, 모든별 연수과제 발표, 선배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흉기를 지니고 토론회장에 출입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자신의 고향이 국책사업인 제1공항 건설 예정부지로 지정되자 공항 건설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제1공항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던 A씨. A씨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비예비 후보자가 제2공항 건설에 적극 찬성하는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비예비 후보자가 참석하는 토론회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실력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제2공항 건설 반대 의사를 대외적으로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토론회 당일 A씨는 날달걀 5개와 흉기를 소지하고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A씨는 토론회 중 비예비 후보자가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예비 후보자 5명의 마무리 발언이 끝날갈 무렵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는 단상 위로 뛰어올라가 비예비 후보자에게 날달걀 1개를 던져 왼쪽 어깨 부위에 맞추고 나머지 달걀 1개를 오른손에 잡은 상태에서 비예비 후보의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토론회장에 들어갔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 한 자루를 몰수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토론회장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무기 등을 휴대하고 투표소 등에 들어가고 후보자 등을 폭행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나 흉기, 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연설 장소나 대담 장소, 대담 회장이나 토론회장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후보자 등과 공개 장소의 연설, 대담이나 토론회 등을 법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 사무 관계자, 당선인 등을 폭행, 협박, 유인, 불법 체포, 감금 등을 하는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어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 기간 중 흉기 등을 소지하고 후보자들을 위협하거나 해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후보자 등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거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견학 프로그램은 선거관리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의실 방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임무, 선거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선거홍보관 체험, 선거 정당 도서자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선거도서관 견학 등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견학 프로그램은 10명에서 15명의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견학 희망일 14일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청소년 유권자가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을 운영합니다. 고등학생 연령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은 선거운동, 사전투표소, 투표소, 후보자 정보 등 선거 관련 교육 영상 시청, 선거 관련 OX 퀴즈, 링크 접속을 통한 VR 체험, 가상 투표 체험, 보물찾기, 방탈출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 연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연수 신청은 민주주의 선거교실,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청소년 선거 체험 과정과 대학생 정치 참여, 여성 정치 참여 연수 등 일반 유권자 과정, 다문화 가족,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 참여 도움 과정 등으로 진행됩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11월 30일까지 민주시민 연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하반기 선거와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부합니다. 이번 공모는 선거, 정치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는데 사회과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나 대학 교수, 강사, 연구기관 연구원 등 선거 정치제도 관련 전문가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논문 공모는 선거와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주제로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논문은 선거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걸실법 댄서 박지윤입니다. 지금 5년째 댄서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은 이제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춤으로써 음악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좀 춤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음악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하는 느낌이나 분위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 몸으로 완전 일치돼서 딱 표현됐을 때 진짜 좀 잘 췄다 약간 이런 좀 희열감도 느끼고 춤이 매력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춤추는 걸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무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안무가는 이제 곧 댄서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댄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대학도 이걸로 전공하게 됐고 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그렇지 이렇게 옳지 비벼 그렇지 시작 좋아 어렸을 때부터 연습할 때 애들한테 이제 어떻게 가르쳐주면 애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왔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이 와서 이제 내가 쌓아오던 걸 알려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육의 길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쉬고 그렇지! 일단 저는 가르치는 거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세요라는 눈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져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또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댄서 생활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대회랑 배틀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었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많이 하고 이제 곧 입시도 다가오잖아요. 이제 고3이 계속 생겨나니까 입시 애들도 많이 해서 애들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좋은 댄서로서 좋은 결과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선거는 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모르잖아요, 사실 저희는. 근데 조금이나마 제가 투표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조금 완성시킬 수 있고 조금 알 수 있고 조금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저희가 한 표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는 포괄적으로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